오늘 특강, 5월 특강 시작해 보실 텐데, 이번 달 주제는 제가 좀 여유롭게 레이터들에게 우리의 답변을 전달할 수 있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좀 습득할 수 있도록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모국어만큼 내가 준비한 답변, 혹은 뭐 즉흥적으로 말하는 답변을 상대에게 좀 여유롭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공식들이 필요한지 정리하는 차원에서 알아보실 텐데요. 제가 물론 뭐 기존 강의에서 녹여서도 많이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한 번쯤 정리하는 시간이 있으면 좀 좋을 듯 해서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식은 우선 처음부터 한 가지로 특정해서 답을 하는 경우에는 좀 굉장히 여유가 없게 들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는 게 화두를 열 때는 숲에서 나무로 전개를 하라고 항상 부탁을 드렸었죠. 처음에 항상 큰 것부터 언급을 하시고 세부적으로 예를 들거나 어떤 디테일적인 부연 설명을 하실 때는 나중에 뒷받침하는 용도로 설명을 하실 수 있도록 전개를 하시라고 좀 부탁을 드렸을 거예요. 마찬가지의 느낌인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좋아하는 음악 장르나 가수를 묘사라는 질문이 음악 주제에서 출제가 되잖아요. 1번과 이제 14번에서 출제되는데, 자, 예시들을 한번 봐주세요. 첫 번째 문장은 My favorite music genre is jazz. 자, 물론 이제 구조적이나 문법적으로는 아무 오류가 없는 문장이죠. 그래서 제가 차마 이제 굿이라고 써놓을 수는 없었고 이제 OK 정도로 규정을 해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오픽 시험에서는 두갈식 화법이라는 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스페시픽한 단어로 답을 하지 마시고 항상 레인지를 좀 넓혀서 좀 광범위한 화두를 열 수 있도록 미리 내용을 잘 구상을 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상적인 답변 방향은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혹은 여러분의 교재에 집필되어 있는 바와 같이 I don't have a particular type of music that I can call my favorite. 그러니까 뭔가 답이 없는 거죠. 이 질문 요지에서 벗어나진 않지만 딱히 정해져 있는 장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두갈식으로 나는 재즈를 좋아해. 이거보다는 글쎄요. 제가 딱히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서술해서 말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외국어를 굉장히 여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느껴지시죠? 자, 그러면서 but I think 하면서 그때 이제 디테일을 주는 거예요. 제가 가끔은 그래도 재즈를 듣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기분에 따라서 때로는 클래식을 듣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뒤에서 얼마든지 예시를 들 수도 있고 우리가 번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항상 처음에는 이렇게 서술형으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꼭 준비를 잘 해주시고요. 자, 또 하나의 예시를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보시면은 집에 있는 가구들을 묘사하라는 질문이 가구 주제에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또 바로 묘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There is a sofa and a tea table in the living room. 저희 거실에는 뭐 A, B, C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not bad예요. 틀린 부분은 없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오류를 범한 부분은 없는데, 자, 이것도 하나를 굳이 처음부터 지정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일단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서술식으로 풀어서 내가 많은 얘기를 하겠다라는 언지를 주는 거예요. 앞서서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예시를 들겠다라는 어떤 암시를 하는 내용이죠. So there are many types of furniture in my apartment. 뭐 there are various types of furniture in my apartment. 그러면서 점점 좁혀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in the living room there is A, B, and C. in my bedroom there is A, B, and C. 자, 이렇게 해서 확장해서 서술해서 쓰다 보면은 여러분의 전체 발화량을 충당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일석이조의 효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형태도 여러분들 복문이나 중문을 활용해서 서술해서 쓸 가능성이 높고 또 화법 자체도 뭔가를 하나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여유롭게 들린다는 사실 꼭 명심을 해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구상을 하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요. 첫 번째 문장을 좀 이렇게 각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교재에도 그런 방향성에 입각해서 집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가 즉흥적으로 말해야 되는 답변이 있다면 꼭 이 방향으로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질문에 대해서 A는 B이다 라고 이제 답을 주지 않으시기. 그 다음, 자, 두 번째로 가기 전에요. 자, 하나
제가 예를 더 늘어놨는데 여기 워낙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전화기에 있었던 문제점도 한번 예시로 보실게요. 자, 이게 꼭 뭔가 묘사를 할 때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경험에 대해서도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가령 전화기에 있었던 문제, 전화기라는 주제에 있죠? So, my cell phone was not working properly 2 years ago. 제 휴대전화가 2년 전에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지 처음부터 구체화해서 언급을 한 케이스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 이제 오케이인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금방 소재가 동나버려요. 그리고 화법 자체도 여유롭게 느껴지지 않을 뿐더러 이미 답을 두 갈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서술할 만한 예시들이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생시킬 수 있는 디테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이렇게 처음부터 답을 얘기를 하신 경우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항상 제가 조금 더 캐주얼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뭉뚱그려서 설명을 하세요. 답을 주지 않는 거, 약간 신비주의처럼요. 답이 다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저는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라고 시작하기보다는 I have had several problems with my phone for the past few years. 여태까지 몇 년 동안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하면서 그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나 스스로에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화두를 열면서요. 자,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부각을 시켜서 스토리를 계속 전개하시면 됩니다. 하나를 뽑자면 among them 이렇게 시작하죠. among them, one of the most common problems is 하면서 어떤 스페시픽한 사건을 이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고 나서 다른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처음에 확장해서 설명하시는 게 여러분들 스스로 전개하기에도 편하다는 점, 자, 확인이 되실 거고, 자, 한 가지 더 보시겠습니다. 영화 보기 전으로 하는 일들. 자, 이건 이제 영화 주제에 있죠. 현재 시제로 평소에 하는 이제 루틴을 물어보는 유형이고요. 뭐 빅샴에 나름 정형화되어 있는 대표 유형 중에 하나이죠. 평소에 그 주제 관련해서 어떤 루틴이 있는지. 자, 그러면 이제 그저 그런 답변 한번 보실게요. I go to the bathroom before I enter the theater. 자, 진짜 뭘 하는지를 얘기를 해버렸어요. 무턱대고요. 나쁘진 않죠. 이에 대해서 충분한 답이 되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나면 역시 뒤에서 할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처음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자, 추천하는 방향. 아이고, 얘만 떨렁 한국어로 써 있는데 자, 같은 의미죠. 추천한다라는 것은 밑에 써 있는 자, 이 답이 더 이상적이라는 의미고요. 자, 답은 I do quite a lot of things before the movie. 저는 영화 보기 전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일단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얘기할 것들이 많다. 우리 집에 가구들도 많다. 여태까지 문제점도 많이 있었다. 여태까지 사건, 사고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예시를 여러 가지를 파생시킬 수 있도록. 자, 그러면서 밑에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제가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요. I sometimes, 가끔씩. 그래서 이 빈도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개입시키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예시를 들기에 또 용이해집니다. 나는 가끔은 이걸 하는데, 오케이션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또. 또 가끔은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저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삘 고칠 때는 뭐 이런 거를 하기도 해요. 많은 예를 또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So I sometimes do shopping, but I sometimes go to a coffee shop. 저는 커피숍 갈 때도 있고요. 뭐 가끔은 쇼핑할 때도 있어요. 근데 it actually depends on my mood that day. 그날의 나의 컨디션이나 기분 상태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다. 자, 이런 화법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훨씬 더 모국어로 바꿨을 때 여유가 느껴진다는 거 이해되시죠? 답을 정확하게 주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오픽 시험은 길게 서술하는 것을 목표로 가져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자, 이 문장을 여러분 좀 필히 좀 지금 소화를 해보세요. 암기라고 하면 여러분들 또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으니까, 자, 그냥 소화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It actually depends on my mood that day. 이건 it actually depends on my situation. It actually depends on the situation.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그날 따라서 다르다. 혹은 내 그날 기분에 따라서 다르다. 내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다. 자, 그래서 외부적인 변수가 답에 대해서 있다라는 것을 말로 설명하는 것도 굉장한 능력입니다. 자, 여유도 느껴질 뿐더러. 그래서 이 문장은 꼭 활용을 좀 잘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두 번째 공식을 저희가 또 볼 텐데요. 같은 내용의 문장을 반복하실 때는 다양한 문장을 좀 사용을 해주세요. 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공식이기도 한데 정확한 팩트를 또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특정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 다수가 존재한다라는 거 아시죠? 어떤 특정 한 어휘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어휘나 표현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뭐 아닌 경우도 일부 있지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내용을 혹은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언급할 때는 여러 가지 문법이나 어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 입증을 해주셔야 되는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오픽 시험은요. 그런 사람에게 의사소통 능력이 높다라고 공인평가 채점 척도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한마디로 의미 전달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동원하는 문법과 어휘의 범위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자, 많은 문장에 있어서 여러분들 베리에이션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의 문장일지라도요. 자, 그래서 이상적인 답변과 그렇지 않은 답변을 또 눈에 가시적으로 보실 텐데, 자, 첫 번째는 질문이 여행 가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 국내 여행에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는. 자, 그럼 이제 준비하는 과정을 많이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뭔가를 챙겨간다라는 내용을 기초를 두고 전개를 하기로 했을 거예요. 과정 들으신 분들은요. 처음에 I pack my clothes. 옷을 챙겨간대요. 자, 여기까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For example, I pack some shirt, some socks, and some jackets. 자, 뭐뭐를 예를 들어 챙겨간대요. 자, 이제 또 뭔가를 챙겨간다라는 내용이 반복될 텐데, 주어 동사가 이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내용상. 또 예를 들 때는 또 계속 똑같은 연결어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쓰는 주어 동사 아니면 문장의 구조적인 부분이 한 가지에 편제되어 있다라는 게 보이시죠? 이런 특징이 이제 레이터들이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가장 안 좋은 지표 중에 하나예요. 이런 인상을 주지 않으려면은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의식을 하시면서 실전에서 자, 이렇게 변칙적으로 주어 동사나 문장 구조를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가주셔야 됩니다. 자, 내용은 똑같지만 지금 구조적인 부분이 다르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첫 번째는 I first pack some suitable clothes for the weather. 저는 날씨에 적합한 옷을 챙기고요. 자, 그다음 예를 들 때 For example, I pack A, B, and C. 그 다음에 또 바꾸세요. 그러나 의미는 같아요. I also make sure to pack. 다양한 등위 접속사를 좀 사용을 해주시고요. My toiletries such as A, B, and C. 자, and I pack things like 하면서 또 변형을 약간 줬죠. 자, 그러나 의미는 또 상통하고요. 끝에다가 문미에 just in case도 이제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흐름을 좀 매끄럽게 만들기 위한 장치적인 부분이죠. 이런 것들은 just in case는 혹시 몰라서죠. 혹시 몰라서 이것도 챙겨갑니다. 자, 이건 이제 번역을 해보셔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자, 첫 번째 제가 이제 OK라고 써놨지만 실제로는 not OK에 가깝습니다. 얘는 그렇게 쓸게요. not OK. 얘를 번역을 하면요. 굉장히 기계적이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한국말로 여러분들 그대로 해보세요. 그러면은 체감이 되실 거예요. 정말 절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옷을 챙긴다. 예를 들어 ABC를 챙긴다. 나는 세면도구를 챙긴다. 예를 들어 ABC를 챙긴다. 나는 충전기를 챙긴다. 예를 들어 ABC를 챙긴다. 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문법이나 어휘의 레인지가 적다라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더 이제 최악의 상황은 뭔가 암기된 스크립트에 의존한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여러분들이 예방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밑에는 번역을 해보시면은 훨씬 더 즉흥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기 적합한 화법이라는 거 제가 굳이 번역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죠. 자, 꼭 변칙적으로 다양한 문장 구조를 활용을 해주시고요. 자, 한 가지 예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문제가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본인의 쇼핑 습관을 묘사라고 했을 때 자, 그럼 내가 이제 주로 무엇을 사는지 그 아이템들의 성격을 아마 많이 표현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럴 때도 자, 첫 번째 예시는 I buy something on the internet. 그다음 또 두 번째 아이템만 바꿔요. I buy groceries on the internet. 그다음 next I buy ABC on the internet. 자, 이것도 not okay. 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주어 동사가 계속 반복되면서 인터넷 상이라는 말을 한 가지로밖에 표현을 못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 방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다. 나의 어휘의 폭은 굉장히 넓어요. 저의 문장 구조 레인지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라는 인상을 주려면은 우리가 계산을 하면서 계속 바꿔야 돼요. 이게 좀 힘들긴 해요. 그냥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동사를, 유의어를 또 많이 알고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자, 여기서도 by에 내가 유의어를 get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은 활용하시면 돼요. 또 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 뭐 있죠? 여러분들 아시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물건을 구입하다 혹은 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 자, buy랑 get 외에. 자, 틀리셔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좀 공유 부탁드릴게요. 지금 시험 보시는 게 아니니까. 자,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물건을 구매하다라는 뜻의 동사 아시는 분? 오, 그렇죠. 태영님, purchase. 네. 메시지가 좀 늦게 옵니다. 네. 또, 많은 분들, 자, purchase. 그 다음에 order.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는 주문하다인데, 이제 온라인 쇼핑을 언급하면서 order 하는 거는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buy 있고요. 방금 보셨던. 네. 자, have는 좀 갖는다라는 의미에 가깝거든요. 이게 구매한다라는 의미로는 쓰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네. have는 보통 구매로서는 잘 안 쓰는 단어이고요. 자, shop for라는 단어도 물건을 구입한다라는 의미로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shop을 비원어민들이 보통 명사로 국한해서만 써요. 그러니까 가게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데 동사의 형태로는 물건을 구입하다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쇼핑 주제에서 유용하게 또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가지 단어를 하나의 품사로만 국한해서 쓰는 것도 안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자, 여러 품사로 다양하게 확장해서 쓰시고 자,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가 얘기했던 동사들을 총동원해서 여기다 이제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베리에이션을 주기 위함이겠죠. So I get electronics, clothes, books or tickets on the internet most often. 빈도 관련된 표현은 평소 루틴이나 습관, 성향 얘기할 때 반드시 붙여주세요. 이거는 제가 요즘 수업에서 거의 의무화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중문이나 복문 혹은 수식구를 잘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계획적으로 내가 어떤 수식을 할 것인지 어떻게 문장량을 늘릴 것인지조차도 계획을 세워가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이 빈도를 표현하는 거죠. 나는 무엇을 얼만큼 한다. 문장 끝에다 붙여버리면 되거든요. 얼만큼인지. 자, 또 and I sometimes buy groceries online as well. 자, as well 붙어서 난 이것도 한다라는 걸 강조. 자, 흐름을 좀 매끄럽게 만들 수 있는 수단들이에요. 이런 것도요. 그 다음에 I also get cosmetics, accessories or shampoo on the internet. 자, 그러다가 우리가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열거를 하다 보면은 사람이 제깍제깍 생각이 안 나기 마련이죠. 보통 이 자연 발화라면요.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면요. 어디까지나 우리가 시험에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말하는 거예요. 라는 인상을 주는 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자, 때로는 이런 필러들로 좀 자신감을 찾으시고 돌파구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남발하시는 거는 절대 안 되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구간에만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고요. 용법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 이럴 때 어울리는 뭐 필러 표현이 있다면 what else? 뭐 이 정도요. 자, 뜻은 해석을 하면은 또 뭐가 있었지? 독백체로 혼자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I buy health products online whenever I need to. 자, 빈도 관련된 표현을 또 붙였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구매를 한다는 얘기죠. 자, 네, 인터넷을 온라인상으로라는 의미의 부사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아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능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또 목표로 가져주시면 좋고요. 자, 세 번째 공식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고민 과정을 입 밖으로 내보래요. 이게 뭐냐면 어떤 질문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술술 나오겠지만 자, 그런 경우가 또 많지가 않죠. 우리가 보통 고민이라는 걸 좀 하게 됩니다. 실제로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외웠던 첫 번째 문장이 뭐였더라 이거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내뱉으라는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고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좀 생각이 필요하다 아니면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묘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1분당 발화량을
각 등급 수준에 또 부합시키려면은 끊임없이 말한다는 인상을 줘야 된다는 것도 아시죠? 자, 그래서 이제 나로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거 시간 때우면서요. 이런 것들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요. 자, 이런 것들이 좀 답하기가 힘들어요. 원래 이제 아주 오래된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회상을 해야 될 때. 왜냐면 진짜 오래되었기 때문에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미리 어느 정도 내용에 대한 뼈대를 준비를 해가지만 어렸을 때 가구와 현재 가구의 차이를 물어보면은 일단 어렸을 때라는 단어 자체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너무 오래전이니까요. 자, 그럼 my childhood 하다가 대답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시간을 많이 까먹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 아니면은 뭐 요런 거를 편법으로 준비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제가 awkward라고 써놨죠. 오답이라고 이제 규정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게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 혼자 이게 원맨쇼 하는 표현들. what an interesting question, 에바.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실제로요. 저희 학생분들 중에서 이게 많지 않은데 제가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혼자 말하는 거죠. 와, 에바, 그 질문 되게 흥미롭다. 자, let me think. 그럼 한번 생각 좀 해볼게. 자, 아무 의미 없는 표현일 뿐더러 이게 뭐 감점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요. 흐름 자체를 굉장하게 어색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 대해 기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자충수가 될 만한 표현이긴 합니다. 자, 굳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발화 흐름을 어색하게 만들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상적인 답변은 좀 고민이 되고 생각이 잘 안 난다라는 말을 진짜 하시라는 거예요. 그 말 자체를요. So, well, I don't remember the furniture from my childhood that well. 제가 어린 시절의 가구는 지금 그렇게 자세히 생각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it was quite a long time ago. 왜냐하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so my memory is unclear.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자, but 그래도 우리가 답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과제에 대한 수행력을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답을 주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짜내고 있다라는 그 과정을 서술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은 그래서 답을 안 하겠다. 그래서 함구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얘기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죠. But one thing I remember is 하면서 굳이 기억나는 게 하나 있다면요. 자연스럽게 스토리를 전개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장량을 늘리시고 그다음에 기억이 안 나는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흐름을 좀 논리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을 목표로 가져주시면 좋겠죠. 자, 다음 네 번째 공식은 답변을 우리가 보통 마무리를 할 때 일단락을 짓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기승전결로 좀 잘 짜여있는 구조다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저희 그 과정이나 컨텐츠를 보셔도 보통 이제 마지막 문장에 뭔가 매듭을 지을 만한 깨끗한 멘트들이 있긴 있습니다. 없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자, 이제 하시는 거는 참 좋아요. 저희도 이제 권장드리는 바였고, 대신에 완성도가 좀 있는 문장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긴 하는데 이게 용두사미로 또 끝을 흐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막 내려놓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운 거 이렇게 다다다다 얘기하고 갑자기 끝났다. 그런 인상을 주면은 그 레이터들이 그걸 눈치를 못 챌까요? 그래서 자, 정말 최악의 답변은 진짜 이거 제가 방금 했던 이런 사람이 있어라고 하는데 지금 찔리시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진짜 있어요. 심지어 많아요. 휴 하고 that's it. 자, that's it은 말은 되거든요. 이게 다예요라는 느낌인데 굉장히 건방지게 들리고요. 일단은 앞에서 내가 했었던 것들을 그냥 외워서 쏟아냈다라고 또 인지할 수 있는 안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는 멘트입니다. 일단 성의가 없게 느껴지는 멘트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실 바에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서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주세요. 차라리. 그 다음 자, 여러분들 또 많이 준비하는 쓸데없는 멘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또 그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잘못 보고 이제 학습하시는 멘트들도 일부 있는데 자, 이런 거 This is my answer. 답안지 제출하듯이 설마 이렇게 하진 않으시겠죠, 여러분들. I'm sorry, my English skill is not good, but thank you for listening.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좀 웃긴데, 네, 자기 영어 실력에 대해서 해명하지 마세요. 영어 실력에 대해서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는 시험인데 왜 거기 가서 우리가 미안하다고 빌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이렇게 자승자박이 될 만한 표현을 꼭 삼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반 농담 삼아서 그냥 써놓은 건데 절대 제발 하지 마셔야 되는 것들. AL 달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들 진짜 있어요. 이거는 안 먹힌다라는 거 아시죠? 커뮤니티 사이트 보면은 가끔 게시판에 자기 이렇게 해서 AL 받았다고 돼 있는데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은 답변의 수준이 높은데 농담 삼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해서 나왔다라고 그냥 믿으시는 분들입니다. 믿고 걸러주세요. 그런 정보들은. 말이 돼요. 여러분들 대학 다닐 때 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지 교수님 저 꼭 A뿔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A뿔 나오나요? 네, 무조건 페일 받죠.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 자, 그래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고요. 자, 하실 거면은 이렇게 해주세요. 질문과 연관도가 느껴지게끔 매듭을 깔끔하게 짓는 거예요. 뭔가 요약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나의 입장에 대해서 뭐 재표명을 하거나 재언급을 하면서 강조를 한다라든지. 자,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가구와 어렸을 때 가구의 차이를 얘기할 때 So I guess the size and the color of the furniture are the biggest differences.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지금 요약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큰 가구의 차이는 아마도 사이즈랑 색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nd that's pretty much all I remember. 제가 기억나는 거는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성의 있게 하시라는 말이에요. That's it! 이렇게 해서 날려버리지 마시고요. 자, 끝까지 긴장감을 유지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 긴장감은 좀 유지를 해주세요. 끝까지. 자, 용두사미의 답변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자, 공감을 유도할 수 있는 멘트들을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좀 하실 수 있는 여유가 생기시면 좋을 텐데, 자, 이거는 이제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일부 멘트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하시고 이해하시면은 충분히 가서 응용하실 수 있어서 자, 한 가지 표현 정도만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알아보실게요. 자, 예시는 좋아하는 음악 장르나 가수 묘사 마찬가지고요. 자, not okay 한번 보실게요. 하시면 안 되는 거. I also like a Korean boy band called BTS. 자, BTS를 좋아한다고 일단 언급을 했죠. 근데 이제 공감을 유도하고 상대와 인터랙션을 한다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막, 야, 내 말 듣고 있냐? 막 이렇게 하는 거죠. Hey, are you listening? By the way? 뭐 이런 것들. 중간에 필요 없는 멘트들이 있죠. 이 오픽이라는 시험 자체가 그 상호작용을 채점하는 시험은 아니에요. 이 액트풀에서 채점을 하는데 오픽은 독립적으로 상호활동을 평가할 만한 방식의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대인 간의 의사소통 상황을 구현해야 되는 롤플레이 유형에서도 상호작용 요소를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피드백이 교류될 필요가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생뚱맞게 1인 2역을 한다라든지 상대방의 리액션을 미리 오버해서 추측해서 뭐 불필요한 감탄사나 아니면 반응을 하는 멘트를 하는 것 자체가 출제 의도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흐름만 어색하게 만드는 자충수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출제 의도와 좀 동떨어지는 멘트들이고, 자, 이것도 굉장히 어색해요. 이것도 이제 상대의 반응을 확인한답시고 하는 건데 이런 시험에선 좀 불필요한 멘트거든요. I also like a Korean boy band called BTS. Do you know them? 뜬금없이 물어보는 거야. 롤플레이도 아닌데. 와우. 그러면 상대방이 뭐 그럴 거라고 대답했다는 걸 기정사실화해서 본인 혼자서 이제 리액션을 하는 거죠. 와우, really?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상대방은요. 자,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걸 원하는 시험들이 따로 있어요. 오픽 시험 말고요. 상호작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입증을 해야 되는, 주거니 받거니가 된다라는 것을 의사소통적으로 입증해야 되는 시험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오픽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정도 능동적으로 상대방이 공감을 유도하거나 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의 어떤 멘트를 칠 수 있다는 걸 입증하시려면은 이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자, 이것조차도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I also like a Korean boy band called BTS and I'm sure you have heard of them. 뭐 이 정도요. 이거 뭐 들어봤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잖아요. 내가 혼자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I'm sure you have heard of them. 그래서 내가 상대의 어떤 리액션을 능동적으로 끌어낼 수 있을 만한 멘트를 칠 여유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1인 2역을 하는 무리수는 아니라는 것을 함께 동시에 구현해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5가지의 화법 공식을 알아봤고요. 자, 혹시 여기까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자, 없으세요? 혹시 있으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카톡방에 옮겨오셔서 자,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5가지의 내용을 여러분들 앞으로 추후 시험에는 꼭 적용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잘 개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제가 오늘 진행한 강의는 나중에 여러분들 복습하실 수 있도록 녹화를 해서 유튜브 링크로 예전처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에도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특강 때 저희는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